박근혜 오촌 조카 살인 사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박근혜 오촌 조카 살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크게 한 4명 정도가 있습니다. 4명이요? 네. 누구죠? 첫째가 이제 황선웅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라면 먹다 사망했습니다. 황선웅 씨가 뭐 했던 분이죠? 정확하게 황선웅은 짱구파 일명 보스고 고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박용철 씨. 씨의 오른팔. 그래서 항상 내가 그 조카를 만나면 네. 항상 그림자처럼 호위무사처럼 항상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굉장히 많이 면식이 많죠. 그런 인물이죠. 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내 기억으로는 나보다 한참 후배니까 한 40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쯤 나이가. 그러니까 체격이 아주 좋죠. 네네.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망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마 30대 후반쯤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30대 후반에 건장하고 아주 운동으로 다지신 사람이 라면을 먹다가 천식으로 사망했다. 자, 그리고 요거까지는 그곳이 알고 싶다에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박지만 씨의 수행비서 주모 씨라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분은 작년 12월 30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그렇습니다. 탄핵 사태가 한창 그렇죠. 어지러울 때. 주모 씨와는 면식이 있습니까? 면식이 있죠. 사망하기 얼마 전까지 네, 만났어요? 만났죠. 뭐 아주 건강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 네. 정용희 씨. 이분은 지난달 자살 미수 후 잠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씨. 신동욱 씨가 아니요. 정정해 주시오. 신동욱 총재. 좋아요. 촛불 집회 참석 후 태극기 집회에서 나타났어.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 비슷한 얘기요. 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 결국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은 현재 2명입니다. 그중 1명은 거의 죽다 살아났고 이제 신동욱 씨는 이 방송이 유작입니다. 신동욱 씨 유작은 아니요. 신동욱 총재가 유작이 생명보다 총재.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팩트 체킹 제대로 합시다. 왜 이렇게 거기에 집착해요? 집착이 뭐든지.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 아니 중요한 것은 뭐든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정확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자살 미수 잠적됐다는 정용희 씨. 일단 정용희 씨가 누군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 저 신동욱 총재님이 중국에서 죽다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신동욱 총재님의 증언에 의하면 정용희 씨가 박용철 씨, 돌아가신 박용철 씨한테 사주를 해서 신동욱을 중국에서 죽여라 라고 지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달 자살 미수 잠적을 했다는 겁니다. 자살 미수는 어떻게 알려졌고 잠적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좀 전해 주시오. 저도 그 사실은 방송 보고 알았는데. 시청자요? 아니 시청자요? 이렇게 되면 우리 방송 다 나가요. 아니요. 그건 방송 보고 접했고 네. 주진우 기자가 그 김어준의 뉴스쇼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팩트 체킹 해야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팩트 체킹을 네. 했죠. 그래서 정용희 씨의 가장 첫 것으로부터 팩트 체킹을 한 결과 네. 자살 미수 사건은 사실이었다. 였다고 회신을 받았죠. 그러니까 자살을 한 정황이 확실하게 있었죠. 그 사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네. 어떻게 자살했는지 뭐 이런 건 아직 안 알려졌나요?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왜냐하면 그런 정보를 알아야 돈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아직 공개된 거 아닙니까? 대체 자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이렇게 회신을 왔어요. 채권 채무 관계로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자, 많이 시달렸다. 정용희 씨가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채권은. 이분이 채권 채무가 있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가정을 해본다면은 가설을 한번 세워봅니다. 그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가 추적한 바에 의하면 이분이 무슨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우리는 얘기를 추적한 결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많은 자금을 끌어왔을 수도 있다. 가설 1. 가설 두 번째. 그 고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중국에서 저를 해하려고 했다가 거꾸로 그 중국의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고인은 아닙니다. 아니 고인은 아니, 박용철 아니, 씨. 고인이 네. 고인의 말에 의하면 생전에 네. 그러니까 박용철 씨의 말에 의하면 중국의 작업팀들, 삼합회 작업팀들로부터 역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2012년 대선 때. 왜요? 통과할 수 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제거하려고 했을 때 나라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작업비가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분이 노출된 거죠. 네. 한국 사회가 뭐 뉴스에 떠들썩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내 신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협박을 해왔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잘 이용하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입막음을 하러 정용희 씨하고 중국에 건너가네요. 건너갔다고 생전에 증언을 합니다. 박용철 씨가. 그렇죠. 그런데 정용희 씨는 나는 중국에 간 사실이 없다라고 비자를 보내옵니다. 거짓말이죠. 비자를 보내옵니다. 누구한테요? 저에게. 간 사실이 없다. 네. 근데 그 이후에 간 거죠. 비자를 보내준 그 시점 이후에 간 거죠. 네. 그때 입막음에서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원에 가면은. 중국 삼합회한테 들어간 돈이 많다. 네. 그렇다면은 그 자금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두 번째 가정을 해볼 수 있죠. 아니 두 번째 가정은 좀 맞지 그렇지. 않는 게 그걸 본인 돈으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위에서 받았겠지. 네. 아니 그렇게 된다면 금방 탄로나지 않소. 그거는 좀 약하네요. 두 번째는. 글쎄 나는 어찌됐든. 그럼 이제 세 번째 가설은 네. 이 사건의 공통적으로 살인사건 현장에 일어났던 사건이 채권 채무 관계로 발표를 합니다. 경찰에서. 사실과는 다르지만 채권- 그렇게 꾸몄죠. 그렇죠. 채권 채무 관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용철 씨와 박용수 씨 사이에 채권 채권 채무 채무로 관계. 죽였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추적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내가 주장을 했지만 제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불금쇼만 들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내가 억울하게 1년 6개월 동안 옥살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세상 속에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다음에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거기 심층 취재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 조여 들어간 거죠. 주변을. 네. 근데 그곳에서 나온 게 채권자의 그 주변에서는 타살이다. 자살을 타살이다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범인이 황선웅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러니까 요거 잠깐 좀 정리 좀 하자면 박용철 씨를 죽인 것이 박용수가 아니라 황선웅이다. 황선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황선웅이 두 사람을 다 죽였다. 죽였다. 박용수, 박용철을. 그게 이제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네. 이야기들이죠. 그 팩트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역시 채권 채무 관계라는 거죠. 뭔가 짚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라면 채권 채무 관계. 결국은 그림의 줄거리를 채권 채무로 채무 관계로. 엮는다라는 거군요. 난 그렇게 뭐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아주 인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건 한 건 했어? 아니, 이건 아직 팩트 체크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석할 사람 나밖에 없어. 없어.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김은진 기자도 그 시사인 대단한 기자 아니요? 나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우리 방송에서 왜 안 나갔냐? 우리 신동욱 총기자한테 별로 들을 게 없으니까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도 오랫동안 시사인도 추적했지만은 나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낸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이건 일리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그 유가족이 행정소송에서 이겼죠. 박용철의 유가족이. 그렇죠. 검찰의 수사 기록과 통화 기록 내역을 받았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정리하자면 박용철 사망이 뭔가 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요걸 좀 알고 싶어서
통화 내역, 당시의 통화 내역을 좀 갖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조사 결과를 좀 달라 이렇게 네. 했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법원이 이건 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했죠. 그런데 검찰이 줬는데 번호를 다 지우고 정보를 다 지운 상태로 줬지요. 그렇죠. 예. 문의만 준 거죠. 그렇죠. 알맹이는 싹 뺀 앞에 거죠. 010만 줬지요. 그렇죠. 네. 010 땡땡땡까지는 온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걸로는 뭐 사람을 그렇죠. 알아낼 수 없죠. 특정할 수가 그러니까 없지. 이름도 이제 성 하나 쓰고 네. 그다음에 땡땡땡 처리하고 네. 그다음에 주소도 완전하게 뭐 다 이렇게 가린 걸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준 거죠. 그런데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검찰의 발표는 청부 지시 의혹은 없다. 네. 당연히 청부 지시 의혹이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화 기록 내역에는 범인의 흔적이 남아 있을 있다, 것이다. 없다.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있죠. 그걸 아세요? 아, 그러면 근데 그걸 왜 가만두세요, 그걸? 그러니까 가린 거죠. 있으니까 가렸다?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첫 번째는 검찰이 이번에 수사 기록을 보면은 청부 의혹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검찰이 통화 내역을 지워서 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국민적 의혹 때문에 이 사건을 재수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이들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나는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미 정권도 바뀌었고. 뭐 검찰 수뇌부도 싹 지금 뭐 가령 가리고 있고. 최순실이 연관이 있다며 권력 다 떨어졌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는 이유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관여된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개입했을 거라고 나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검찰에도 많이 연루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나는 이거 심정적 의혹입니다만은 네. 나는 검찰, 경찰, 국정원, 정치권 나는 이런 분들이 관여했을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아니 예상합니다. 도대체 최정점에 누가 있길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연루가 돼 있다는 거요. 최정점에는 유령님이 계시죠. 저 지금 장난할 때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귀 쫑긋 세우고 듣고 계신데. 유령님이 계시죠. 아니, 누가도 정말 궁금하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제거를 해가면서 했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출발이 지난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만, 네. 신동욱 총재 때문이죠. 네. 신동욱 총재 하나를 막고자. 네. 내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요. 이래서 설득력이.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본인을 주인공화 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용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걸 보시오. 그러니까 본인을 주인공으로 아니,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안 풀려. 아니 이걸 보시오. 영화에서 말이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살아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요. 맞소 틀리요. 오, 살아있지 않소. 그럼 내가 주인공 아니요. 아니, 근데 행인들도 살아있어. 마지막에는. 거긴 대사가 없지 않소. 대사가 없지 않소. 근데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볼 때, 물론 뭐 그 집안에서 우리 총재님의 정치 입문을 싫어할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 지금 당장 팩트 체킹 한번 하시오. 좀 전에 김은지 기자 전화 왔죠. 시사인 김은지 기자가 고인의 부인을 인터뷰한 게 기사화된 게 있습니다. 박용철 씨 부인. 그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네. 나도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남편께서 네. 원래는 네. 고모부를 여기서 고모부는 신동욱 씨를 지칭합니다. 말레이시아 아니면 필리핀으로 난 기억하는 건 팩트 체킹 좀 해주세요. 네. 해서 암살을 하려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만나본 고모부가 사람이 너무 착하고 선해서 남편이 중국으로 방향을 바꿔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 부인의 인터뷰가 나와 있습니다. 저에게는 질부가 되지요. 그 팩트 체킹 하세요. 근데
그럼 빨리 우리 총재님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제거가 안 되죠. 제거가 안 되죠. 너무 이제 대외적으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왜 자충우돌했는지 이제 답이 풀립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충우돌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야. 왜냐하면 나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건 누굴 믿을 거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카메라요. 여기도 카메라가 있구만. 카메라 앵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범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요. 너무 노출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간혹 오해 소지도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렇지만 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그렇죠. 그 처절한 몸부림을 누가 알아줄 것이요. 난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그래서 내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나를 믿어준 거 아니에요. 이 불금쇼가 믿어준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지난 방송을 잊으신 분들 때문에 잠깐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유경재단 다툼으로 번진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쪽, 그다음에 박근영 이사장 쪽. 근데 이사장 쪽 해봐야 누굽니까? 신동욱 총재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 한 사람 살아 있습니다. 그게 신동욱 총재인데 어찌됐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상한 행동들을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럼 박지만 씨의 전 비서 실장 정용희 씨 지금 연락됩니까? 연락 안 됩니다. 전화번호 바뀌었습니다. 안 돼요? 언제까지 되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 연말까지 추적했었으니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방송에서 이거 하나 새로운 사실 하나 공개해드리죠. 만약에 정용희 씨가 병고가 생긴다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죠 사실은. 모 방송국에서 8시간 인터뷰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용희 씨와 인터뷰한 게 방영은 안 된 테이프가 있다는 거죠. 테이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취재했던 PD가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PD가요? 사는 집도 바꿨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 체크.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세력이.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죽이느니 신동국이 쉽지 않아요? 자, 보세요. 누군가가 신동욱 씨를 죽였어요. 난 신동욱 씨가 아니고 신동욱 아니. 씨가 생명보다 총재가 더 좋은가 봐. 생명보다 총재가 더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빈틈없이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네. 방송을 해야죠. 긴장감 쫙 가고 있는데 그렇게 초를 치워. 저거 정확하게 합시다. 네. 응? 신동욱 총재가 저격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전 국민적으로 난리 나는 거죠. 그것이 음모론이 아니었구나.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주모 씨라든지 뭐 비서실장 그리고 뭐 황선홍 씨까지 만약에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일이 벌어졌다면 그 전에 이게 한참 이슈되기 전에 뭔가를 처리하든가 그러니까 우리 신동욱 총재님을 처리했다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끝날 수 있죠. 그게 핵심이 뭐냐면 신동욱 총재가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살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예를 들면 뭐 리포트 대사 테러 당했을 때 석고대 대단식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나는 조금만 우리 그 애청자분들께서 조금만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보면은 관심을 갖고. 참 내가 불쌍한 사람이요. 나도 사실 사는 게 많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내 결심을 했어.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정치 활동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심플하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 결론 가자. 이 모든 사건의 범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죠? 아닙니다. 참, 아닙니다. 최근 누구 생각한지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 또 뭐 돈 받은 거야? 아니면 가재는 개편이에요? 네, 그게 아니고. 아니, 그분 맞잖아요. 아닙니다. 아니고 어차피 그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게 밝혀질 것 같아요. 밝혀진다고요? 네, 밝혀질 거라고 난 믿고 있고 지금 우리가 상당 부분 턱 밑에까지 추적했어요. 턱 밑에까지. 아니, 그 민간에서 추적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턱 밑에까지 추적했어요. 지금 뭐 경찰도 안 한다, 검찰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제가 살아있는 이상은 네. 반드시 범인은 밝혀집니다. 이 사건의 범인 진범을 찾아내는 사람은 네. 미래의 대통령이 될 것이요. 다 대통령들. 힘 빠져.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만약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누가 해결할 거예요? 그건 맞소. 내 얘기 틀렸어? 아, 그건 맞소. 근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못 해결할 수도 있어. 왜 그렇죠? 그만큼 복잡한 거예요. 나는 아주 심플하게 보이는데요. 아니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작년에 아마 여기 첫방 나와서 그 얘기했을 겁니다. 정용희 씨가 위험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얘기 분명히 네네네.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아니면 자료화면 돌리세요. 네. 아, 귀찮아요. 예. 근데 지금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네, 현실화됐죠. 그죠? 그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만약에 다음 누군가가 다친다면 하면 정용희일 죽이라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방송을 만약에 정용희 씨가 들었다면 이런 고초는 겪지 않았지요. 아니죠.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봤을 때 쌩쌩했어요. 네. 쌩쌩했고 8시간 취재할 때 내가 멀리서 봤어. 아주 때깔이 좋았고 뭘 잘 먹고 잘 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시 인터뷰할 때 박지만 비서실장이 아닌 상태에서 인터뷰를 한 거죠. 그렇죠. 비실장이죠. 왜냐하면 내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팩트 체킹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내가 깔아놓은 라인들이 많지 않소. 그렇죠.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죠. 충북 제천에서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한다고 들었어. 네. 그래서 그치? 이거 뭐 그 정도까지. 태양광 아까 얘기한 걸 갑자기 또 얘기해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 8시간 동안에 인터뷰한 내용에는 방대한 내용의 기록들이 담겨져 있는데 아마 그게 언젠가는 공개될 거라고 난 봅니다. 아니 근데 그걸 왜 공개하지 않죠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뭔가 뭐 준비를 또 하는 모양이겠죠. 그렇죠. 완벽하게 그림을 크로스 체킹이 안 됐나 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림이 누가 보더라도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 내용은 복잡하게 꼬여 있지만 그렇지. 사실은 목적이 확실한 사람이 딱 있고 피해를 볼 사람이 딱 있고. 그렇지. 근데 이게 뭐가 복잡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만 잘 밝혀내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신동욱 총재님께서 살기 위해서 뭔가 좀 엮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안 그러고서는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조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닌데 내가 범인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 아 이거 보세요. 나는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법적 다툼까지 벌였던 걸 아는데. 약점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크로스 체킹 하세요. 제가 아니면 공주님이 입단속 시킨 거 아니요? 아니에요. 내가 CBS 김현정의 뉴스에서 내가 공개 사과했습니다. 박지만 회장께. 뭐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의심한 거 미안하다고. 승급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추적하고 있는 범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아니 그 공개적으로 내가 방송했고 지금 현재 머릿속에 들이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 하나만 얘기해 드리죠. 세상에 안 알려진 얘기 중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 중에 이런 게 하나 나오죠. 나는 가난이 싫어. 나는 양복을 입고 싶어. 나보고 형을 죽이라고 그래. 그 사람이 실종됐어. 나보고 형을 죽이라고 그래. 거기서 형이 누구죠? 고인이죠. 아, 박용철 씨.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실종이 됐다. 실종됐죠. 지금 우리는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분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모두가 의심하는 그분이 범인이 아니라면 최순실 어떤 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뭐라고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지만은 나는 지금 현재까지 보도된 부분만 가지고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네. 왜냐면 팩트 체킹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정윤혜 씨와 정용희 씨가 인척 관계일 거라고 우리 쪽에서는 많은
그동안 추적한 결과 네네네네. 주변 정황들에서 인적 관계라는 얘기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름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네요. 네. 그분들의 지인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주진우 기자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보도한 게 뭡니까? 친인척이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뭔가 근거가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친척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 친척은 누굽니까? 친척 형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게 정윤회 씨죠. 정윤회 씨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말이죠. 음. 친척의 동생이 힘들어졌어요. 네. 어떤 조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음. 친척 형이 왜 왜 버렸냐? 버려야 되죠? 그거를 반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있으면은 뭔가 본인에게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요즘 정치권에서 제일 하는 게 뭡니까? 꼬리 자르기. 머리 자르기. 머리 자르기. 난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것은 머리 자르기다. 그럼 제가 요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 이제 그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 밑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제대로 모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 밑에 그냥 허울뿐으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추적한 바에 의하면은 이거는 정은한 정언자가 있습니다. 아마 방송까지는 안 나가고 아마 카메라에 기록으로 남아져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용희 씨는 이지의 비서실장 명함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삼성동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동 최순실 정윤회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언자에 의하면은 네. 삼성동의 권력의 서열 그 당시 뭐 대통령이 계셨으면 그 소위 말하는 우리 저기 문고리 3인방 4인방 한 명은 죽었죠. 그렇죠. 그 당시 4인방 네. 그 4인방보다도 정용희 씨가 권력 위였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그래서 정용희 씨는 정윤회 씨하고 호영호재하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척 형이 맞을 수가 있겠죠. 난 굉장히 그 중요한 단서라고 봐요. 이제 좀 가까워지네. 이제 뭔가 좀 퍼즐 맞춰지나요? 어쩜 진짜 그러면 박지원 회장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을 모신 게 아니라 그냥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그냥 박지원 감시하는 정도로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네. 살아있네. 정영진이 살아있네. 그거는 모신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카메라 필름에 담겨져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모든 사람들도 최순실 쪽에서 사람들을 다 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군요. 아니 그러면은 네. 최 우두머리가 지금 없는데.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누가 지시를 한다는 컨트롤할 사람이 없을 말입니까?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누군가가 컨트롤하는 단계는 아니고 네. 각자 도생이라고 봐야죠. 각자 도생이라고. 자금은 계속 들어가 줘야 될 텐데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 각자 도생이고 각자 꼬리 자르기고 각자 머리 자르기죠. 뭐 검찰에 있든 경찰에 있든 어쨌든 나도 살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없애서 그냥 자리 끝내고. 그렇죠. 나 틀림없는 건 경찰도 난 연루됐다고 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확신합니다. 네. 난 왜냐면 확신 단계. 네. 나는 검찰도 연루됐을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난 보고 있고, 난 심지어 국정원도 개입했을 확률이 있다라고 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어디에 있든 하여튼 누군가가 말할 가능성도 꽤 높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보면 오히려 또 입을 닫을 수도 있겠군요, 이게. 그것도 또 살아있네. 또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렇지. 그 사람한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그렇지. 거구나.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사람이 배우라고 봤을 때 네. 왼쪽을 침으로 오른쪽을 단속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저렇게 돼? 사인을 주는구나.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총재님은 뭐 자살할 생각은 당연히 없으시고 심혈관계 질환 있으세요? 우리 모친께서 심혈질환, 예.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 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형제들 모임 가가지고 형제들 다 모았어. 어머니께서 유전적으로 우린 혈관 질환이 있으니까 큰일 났네. 양파를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옷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옷 먹고 나왔어. 아니 근데 그 말을 지금 괜히 해가지고 아니 또 심혈관 계통으로 죽으면 깔끔하게 떨어지네. 아니지. 쉽게 죽으시겠네 이제. 아니지. 아, 큰일 났다. 나는 모른다 이제. 아니. 죽이기가 너무 아니, 시원해졌어. 그게 아니고. 네. 옷을 계속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죽을 수가 없지. 뭐 옷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무슨 얘기? 옷은 말이야. 우리로 치면은 뭐냐면 뚜루뻥이야. 뚜루뻥 알지? 그 왜 저기 하수구 예, 막히면 예. 뚜루뻥 아니야? 야 오늘 괜한 정보 알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유, 우리 뭐 팩트 체킹 하면 또 들어갈까요? 아니 아니, 됐어요. 네. 아, 그쪽에서 또 이제 옳다구나 하겠구나. 이제 빈틈 하나 찾았네. 내가 지금 옷을 다려 먹는데 네. 모르지. 어. 옷에다가 뭐 작전 들어올지도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총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진범이 어느 정도 좀 좁혀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얼마나 진실에 근접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뭔가 개연성은 좀 있는 것 같네요. 총재님 네. 항상 생명 잘 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시 의혹은 없다. 네. 당연히 청부 지시 의혹이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화 기록 내역에는 범인의 흔적이 남아 있을 있다, 것이다. 없다.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있죠. 그걸 아세요? 아, 그러면 근데 그걸 왜 가만두세요, 그걸? 그러니까 가린 거죠. 아, 있으니까 가렸다?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첫 번째는 검찰이 이번에 수사 기록을 보면은 청부 의혹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검찰이 통화 내역을 지워서 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국민적 의혹 때문에 이 사건을 재수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이들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나는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미 정권도 바뀌었고. 뭐 검찰 수뇌부도 싹 지금 뭐 가령 가리고 있고. 최순실이 연관이 있다며 권력 다 떨어졌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는 이유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관여된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개입했을 거라고 나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검찰에도 많이 연루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나는 이거 심정적 의혹입니다만은 네. 나는 검찰, 경찰, 국정원, 정치권 나는 이런 분들이 관여했을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아니 예상합니다. 도대체 최정점에 누가 있길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연루가 돼 있다는 거요. 최정점에는 유령님이 계시죠. 저 지금 장난할 때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귀 쫑긋 세우고 듣고 계신데. 유령님이 계시죠. 아니, 누가도 정말 궁금하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제거를 해가면서 했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출발이 지난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만, 네. 신동욱 총재 때문이죠. 네. 신동 총재 하나를 막고자. 네. 내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요. 이래서 설득력이.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본인을 주인공화 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용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걸 보시오. 그러니까 본인을 주인공으로 아니,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한 명은 거의 죽다 살아났고 이제 신동욱 씨는 이 방송이 유작입니다. 신동욱 씨 유작은 아니요. 신동욱 총재가 유작이죠. 생명보다 지금 총재.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팩트 체킹 제대로 합시다. 왜 이렇게 거기에 집착해요? 집착해서 뭐든지.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 아니 중요한 것은 뭐든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정확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살 미수 잠적됐다는 정용희 씨. 일단 정용희 씨가 누군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 저 신동욱 총재님이 중국에서 죽다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신동욱 총재님의 증언에 의하면 정용희 씨가 박용철 씨, 돌아가신 박용철 씨한테 사주를 해서 신동욱을 중국에서 죽여라 라고 지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달 자살 미수 잠적을 했다는 겁니다. 자살 미수는 어떻게 알려줬고 잠적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좀 전해 주시오. 저도 그 사실은 방송 보고
알았는데. 시청자요? 아니 시청자요? 아 이렇게 되면 우리 방송 다 날아가요. 아니요. 그건 방송 보고 접했고 네. 주진우 기자가 그 김어준의 뉴스쇼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팩트 체킹 해야죠. 아 그 이후에 그 이후에 팩트 체킹을 네. 했죠. 그래서 정용희 씨의 가장 첫 것으로부터 팩트 체킹을 한 결과 네. 자살 미수 사건은 사실이었다. 사실. 였다고 회신을 받았죠. 그러니까 자살을 한 정황이 확실하게 있었죠. 그 사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네. 어떻게 자살했는지 뭐 이런 건 아직 안 알려졌나요?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갔죠. 그 왜냐하면 그런 정보를 알아야 돈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아직 공개된 거 아닙니까? 대체 자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채권 채무 관계로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자, 많이 시달렸다. 정용희 씨가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채권은. 이분이 채권 채무가 있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가정을 해본다면은. 가설을 한번 세워봅니다.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가 추적한 바에 의하면 이분이 무슨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우리는 얘기를 추적한 결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많은 자금을 끌어왔을 수도 있다. 가설 1. 가설 쪼여 들어간 거죠, 주변을. 네. 근데 그것에서 나온 게 채권자의 그 주변에서는 타살이다. 자살을 타살이다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범인이 황선웅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러니까 요거 잠깐 좀 정리 좀 하자면 박용철 씨를 죽인 것이 박용수가 아니라 황선웅이다. 황선웅이다. 그렇죠. 황선웅이 두 사람을 다 죽였다. 죽였다. 박용수, 박용철을. 그게 이제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 팩트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역시 채권 채무 관계라는 거죠. 뭔가 짚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라면 채권 채무 관계. 결국은 그림의 줄거리를 채권 채무로 채무 관계. 엮는다라는 거군요. 난 그렇게 뭐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아주 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큰 건 한 건 했어? 아니, 이건 아직 팩트 체크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석할 사람 나밖에 없어. 없어.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김은지 기자도 그 시사는 대단한 기자 아니요? 나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우리 방송에서 왜 안 나갔냐? 우리 신동욱 총리한테 별로 들을 게 없으니까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도 오랫동안 시사인도 추적했지만은 나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낸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이건 일리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그 유가족이 행정소송에서 이겼죠. 박용철의 유가족이. 그렇죠. 검찰의 수사 기록과 통화 기록 내역을 받았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정리하자면 박용철 사망이 뭔가 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요걸 좀 알고 싶어서 통화 내역, 당시의 통화 내역을 좀 갖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 결과를 좀 달라 이렇게 네. 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법원이 이건 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했죠. 그런데 검찰이 줬는데 번호를 다 지우고 정보를 다 지운 상태로 줬지요. 그렇죠. 네. 문의만 준 거죠. 그렇죠. 알맹이는 싹 뺀 앞에 거죠. 010만 줬지요. 그렇죠. 네. 010 땡땡땡까지는 온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걸로는 뭐 사람을 그렇죠. 알아낼 수 없죠. 특정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름도 이제 성 하나 쓰고 네. 그다음에 땡땡땡 처리하고 네. 그다음에 주소도 완전하게 뭐 다 이렇게 가린 걸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준 거죠. 그런데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검찰의 발표는 청부지 박근혜 오촌 조카 살인 사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박근혜 오촌 조카 살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크게 한 4명 정도가 있습니다. 4명이요? 네. 누구죠? 첫째가 이제 황선웅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라면 먹다 사망했습니다. 황선웅 씨가 뭐 했던 분이죠? 정확하게 황선웅은 짱구파 일명 보스고 고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박용철 씨의 씨의 오른팔. 그래서 항상 내가 그 조카를 만나면 네. 항상 그림자처럼 호위무사처럼 항상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굉장히 많이 면식이 많죠. 그런 인물이죠. 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내 기억으로는 나보다 한참 후배니까 한 40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쯤 나이가. 그러니까 체격이 아주 좋죠. 네네.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망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마 30대 후반쯤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30대 후반에 건장하고 아주 운동으로 다지신 사람이 라면을 먹다가 천식으로 사망했다. 자, 그리고 요거까지는 그곳이 알고 싶다에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박지만 씨의 수행비서 주모 씨라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이분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분은 작년 12월 30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그렇습니다. 탄핵 사태가 한창 그렇죠. 어지러울 때. 주모 씨와는 면식이 있습니까? 면식이 있죠. 아, 사망하기 얼마 네, 만났어요? 전까지 만났죠. 음. 뭐 아주 건강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 네. 정용희 씨. 이분은 지난달 자살 미수 후 잠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씨, 신동욱 씨가 아니요. 정정해 주시오. 신동욱 총재. 좋아요. 촛불 집회 참석 후 태극기 집회에서 나타났어. 정신을 잃었다는 거요.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 비슷한 얘기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 결국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은 현재 2명입니다. 두 번째, 그 고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중국에서 저를 해하려고 했다가 거꾸로 그 중국의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고인은 아닙니다. 아니, 고인은 아니, 박용철 아니, 씨. 박용철 씨. 네. 고인의 말에 의하면 생전에 네, 네. 그러니까 박용철 씨의 네. 말에 의하면 중국의 자급팀들, 삼합회 자급팀들로부터 역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2012년 대선 때. 왜요? 통과할 수 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제거하려고 했을 때 나라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작업비가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분이 노출된 거죠. 네. 한국 사회가 뭐 뉴스에 떠들썩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내 신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협박을 해왔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잘 이용하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입막음을 하러 정용희 씨하고 중국에 건너가네요. 건너갔다고 생전에 증언을 합니다. 박용철 씨가. 그렇죠. 음. 그런데 정용희 씨는 나는 중국에 간 사실이 없다라고 비자를 보내옵니다. 거짓말이죠. 비자를 보내옵니다. 누구한테요? 저에게. 간 사실이 없다. 네. 근데 그 이후에 간 거죠. 비자를 보내준 그 시점 이후에 간 거죠. 네. 그때 이마감에서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정원에 가면은. 중국 삼합회한테 들어간 돈이 많다. 그렇다면은 그 자금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음. 두 번째 가정을 해볼 수 있죠. 아니, 두 번째 과정은 좀 맞지 그렇지. 않는 게 그걸 본인 돈으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위에서 받았겠지. 예. 아니 그렇게 된다면 금방 탄론하지 않소. 아, 그거는 좀 약하네요. 두 번째는. 글쎄 나는 어찌됐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가설은 네. 이 사건의 공통적으로 살인사건 현장에 일어났던 사건이 채권 채무 관계로 발표를 합니다. 경찰에서. 사실과는 다르지만 채권- 그렇게 꾸몄지요. 그렇죠. 채권 채무 관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용철 씨와 박용수 씨 사이에 채권 채권 채무 채무로 관계. 죽였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저희도 지금까지 이제 추적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내가 주장을 했지만 제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불금쇼만 들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내가 억울하게 1년 6개월 동안 옥살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세상 속에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다음에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거기 심층 취재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속